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처음엔 그냥 신작인 줄 알았더니 반다이 이탈리아의 셀프 유출로 인해 우주세기 관련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후 극장 버전인 비기닝이 사용되면서 우주세기 1년 전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세기가 우주세기의 맛을 잘 살려줌과 동시에 본래 존재했던 역사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담 팬들, 특히 우주세기 팬들은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실 이건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퍼스트 건담이 리메이크되지 못했던 이유는 강력한 팬층의 반발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2000년대 월간 뉴타입을 보신 분들은 가도카오가 기획했던 포더 바렐이란 소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품은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오키 감독이 남긴 원래 건담의 시나리오를 다룬 토미노 메모를 바탕으로 만든 것인데요. 썰라이즈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원작자들의 검수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업계 신인을 투입해서 생긴 퀄리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연재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이 만들어도 호평은 피할 수 없었어요. 말이 작화 감독이라지만 사실상 막판엔 거의 다한 또 한 명의 건담의 아버지인 야스히코 요시카즈의 기동전사 건담 D 오리진도 한국에선 호평이었지만 정작 일본에선 반응이 안 좋았고 결국 본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애니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지쿠악스는 상당히 용감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자면 우선 예전엔 분노했던 건담 팬들도 이제 50대를 바라보니 다 늙은지라 뭘 이런 거 갖고 화를 내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지쿠악스는 정사가 아니라 패러렐 월드라 조용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건담 마니아인 안노 히데아키의 완전 창작이 아닌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작물이라는 것이 완전 새로운 것은 없긴 합니다만 안노 감독의 스타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해석에 나름의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안노 히데아키 감독은 작품의 공동각본으로 1년 전쟁을 다룬 비기닝 파트만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8주차에 제공된 극장 특전은 안노 시나리오죠. 이 비기닝이 지쿠악스라는 작품의 토대임을 감안하면 안노는 이 작품의 어떤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비기닝을 재구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퍼스트 건담을 이해하고 지쿠악스를 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지쿠악스의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79년작인) 기동사 건담은 총 43화지만 원래 기획은 52화 구성이었죠. 하지만 작품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시청률이 낮았고 스폰서의 압력에 의해 샤가 잠시 사라지는 등 온갖 우여곡절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43화로 조기 종영하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때 건담은 그들이 노렸던 아이들이 아니라 노리지도 않았던 청소년과 청년을 바탕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었고 이에 어린이에게로 내리 소문이 나면서 25화 시점에서 건담 합체 세트가 연말에 좋은 성적을 거두자 스폰서는 다시 52화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작진은 스폰서의 잦은 요구에 맞춰주는 것도 모자라 43화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스태프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가장 실력 있던 작가 감독인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쓰러지는 바람에 스케줄 자체가 파탄난 상황이었고 남은 작가 감독들의 실력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건담의 원전은 환상 속으로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두드리면 열린달까 토미노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건담은 그가 집필한 소설판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에 남아있었고 덕분에 팬들은 이를 바탕으로 원래 건담의 내용을 재구성하곤 했는데 메이저 영역에서 안노 히데아키가 이를 처음으로 시도했으니 팬들이 주목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반다이가 영리한 건가요? 카라가 영리한 건가요? 포더 바렐은 흑역사입니다. 극장에서 본 바로는 지쿠악스는 우주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재미있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설판과 토미노 메모의 내용을 알면 작품을 보는 감각이 신선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생각해볼 문제라면 왜 지쿠악스는 소설판을 바탕으로 썼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건담의 원점인 것을 넘어 토미노 감독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건담의 첫 소설판은 79년 아사히 소노라마 문고에서 3권으로 발간되었는데 나카네 마사키가 쓴 이 소설은 T판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후 과도 가와가 출간한 토미노 유쇼키 버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건담을 프라모델이 아니라 이야기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가급적 이 버전도 읽어보라고 권하는 편인데요. 이야기 자체가 풍부하고 재미있다고나 할까 여러가지 의미로 애니메이션판보다 어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다만 소설판은 토미노 감독 특유의 지일이 멸렬한 문체가 있어 읽기 편한 작품은 아니에요. 이건 소설들의 공통점이겠군요. 소설판과 지쿠악스는 공통점이 많아요. 지쿠악스에선 페가수스급 전함을 소돈이라 부르는데 이유는 건담을 강탈할 때 전함도 강탈하면서 소돈급 순양함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페가수스급 전함이라는 설정은 소설판에 가까우며 그 외에도 여러 파일럿이 건담으로 훈련을 한다는 설정,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인 샤리아불의 외모, 행동, 성격, 그리고 종전 후 상황이 소설판과 거의 판박입니다. 이러니 소설판, 토미노 메모만 분석하면 지쿠악스를 이야기 주던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닌 셈이죠. 우선 T판과 소설판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무런 민간인이 아니라 19세의 군속이며 처음부터 페가수스에 탑승한 파일럿이었죠. 아무라의 고향은 사이드 7인데 지원병인 20세 여인 세일러마저도 사이드 7 출신입니다. 소년이 아니라 청년인지라 기량 등이 성장하는 과정은 그려지지 않지만 대신 뉴타입으로 각성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더 강조되죠. 카이, 하야토, 류, 그리고 오리지널 캐릭터인 시안과 크랭크는 건담의 파일럿 후보생이지만 시안과 크랭크는 지온군의 자쿠가 날뛸 때 사망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여기서 날뛴 것은 연방군 승리의 1등 공신인 진이 아니라 그의 상관인 데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데님이 진을 안 말린 이유는 사실상 데님이 진과 동료이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지쿠악스에서 진은 아예 출격하지 못했지만 소설판에선 날뛰는 데님에 생각 없이 동조했다는 차이점 정도겠죠. 즉 여기선 진이 지원군 패망의 주축으로 활약하지 못합니다. 또한 T판과는 달리 드렌과 아카나도 샤아를 싫어하고 있죠. 이후 아무로 일행은 사이드 7을 떠나지만 이후 전개는 애니메이션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르마는 샤아가 음모를 꾸며 죽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샤아는 공을 앞세우는 가르마의 복주를 막기 위해 온갖 힘을 쓰죠. 또한 보즐은 가르마를 지키려고 하는 샤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아는 가르마를 지키지 못했기에 좌천되고 국장 후 키시리아에게 스카웃되어 잔지발급 순양함을 지급받죠. 한편 전투에서 가르마를 이긴 페가수스는 지구에 가는 게 아니라 지구 근처에도 가지 않고 루나2에 입항하여 민간인을 모두 하선시킵니다. 프라우, 카츠, 레츠, 히카도 모두 여기서 내리죠. 이때 아무론은 프라우에게 고백을 받고 아무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는 확실한 사망 플래그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아무로의 바람기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아무론 처음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세일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후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녀를 보고 점점 반하게 되며 둘은 사이드 7으로 고향이 같다는 점으로 인해 친해지게 되지요. 이후 아무로는 여러 사람들과 공감을 하면서 뉴타입 능력을 점점 성장시킵니다. 일행은 레빌로부터 뉴타입 부대로 인정받아 텍사스 콜로니로 정찰을 가게 되죠. 즉 T판 6화부터 30화까지가 한꺼번에 잘리고 37화 부분의 이야기로 갑자기 뛰어넘는 겁니다. 페가수스는 왓케인의 기함 할의 지휘하에 텍사스 콜로니를 공격하지만 여기서 아군에선 왓케인과 류가 전사하고 적군에선 마쿠베와 라라가 전사합니다. 덤으로 프라나간 박사도 사망합니다. 애니메이션판에선 라라가 샤아의 영원한 어머니였다면 여기선 뉴타입으로 각성하는 길을 열어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으며 이후부턴 TV판 토미노 메모와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부분을 다 날렸으니 절대 똑같은 전개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세기 0080년 1월 1일 우린 항복 조인이 이뤄진 날로 알고 있지만 소설판에선 전쟁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반다이에겐 이쪽이 더 행복한 세계일지도 모르겠군요. 키시리아는 왓케인의 양동에 걸려 전력을 너무 분산시켰고 기렌과 도즐이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되지요. 이후 연방은 지온 공략의 전초기지로 폰 브라운 근처에 프론트백이란 기지를 설립합니다. 한편 아무로는 종전은커녕
라라의 엘메스와 싸운 후 건담이 대파되는 바람에 우주를 떠돌다 사이드6의 민간선에 구조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 지온의 징용선이었고 여기서 소설판 오리지널 뉴타입인 쿠스코알과 만나게 되지요. 뉴타입이란 존재는 이전에 종종 언급되었지만 아무론 여기서 처음으로 뉴타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후 아무로는 프론트백에 무사히 도착하여 동료들과 재회하며 프론트백에는 페가수스 주니어와 G3 건담이 지급됩니다. 또한 건캐논과 지미 각 2기씩, 호위 하민 사라미스 2척에 볼을 4개씩 탑재하여 지급하는데 이후 그들은 제127 독립부대란 대부대로 재편됩니다. 그리고 샤도 겔구그는 나오지 않기에 불꽃이란 릭돔을 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아무론 세일러를 꼬셔 거살 치릅니다. 왜 아무론의 나이가 소설에선 15세가 아닌지 알 것 같군요. 소설의 문장을 보면 이 부분에서 갑자기 토미노 감독의 문장력이 일치월장하며 또한 농밀한 묘사는 이 책을 아이들에겐 절대 팔 수가 없다는 토미노 감독의 강력한 의지가 변태력과 함께 느껴진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함께 내리겠습니다. 이때 세일러는 아무로에게 자신이 지온 즘 다이쿤의 딸임을 알리고 오빠인 샤를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무로는 그걸 부탁하려고 나하고 장거냐면서 절교하죠. 이 과정에서 세일러는 정신과 육체 면에서 아무로와 완벽히 교감한 연인이 되죠. 또한 샤는 키시리아의 비서인 마르가리테와 연인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샤가 라라의 주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기선 그녀와 연인이 되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게 되지요. 물론 거사는 치릅니다. 과연 토미노 감독. 이후 샤는 뉴타의 부대를 이끌고 프론트백을 급습합니다. 샤의 부대는 사라미스 9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세우지만 처음 엘메스로 출격한 쿠스코는 실전의 부담에 짓눌리고 말죠. 또한 여기서 샤리아 불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로와 샤를 능가하는 뉴타의 능력을 발휘하여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뽐내죠. G9악스에서 샤리아 불이 강조된 이유는 소설판의 설정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소설판에선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선 브라울 불을 타고 출격하여 라라를 강조하기 위한 인물로만 비춰졌지만 소설판에선 뉴타의 능력으로 아무로와 교감하는 것을 넘어 전쟁을 없앤다는 아무로와 샤의 교두보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후 페가수스 주니어를 포함한 연방 함대는 달을 향해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사령관인 도질은 그라나다 다음은 솔로몬일 것이라 예측하지만 레빌은 솔로몬을 제치고 바로 아바와쿠로 향하죠. 이 싸움은 엄청난 격전이었습니다. 아무론 여기서 쿠스코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이 전투는 두 뉴타입이 부딪히는 엄청난 전투였죠. 여기서 끼어든 샤는 뉴타입 소질에 눈을 뜨고 아무로와 쿠스코는 완전히 각성하여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지만 그 순간은 G3의 빔라이플이 쿠스코의 엘메스를 격침시킨 뒤였습니다. 아무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한편 레빌이 지휘하는 주력 함대는 아바와쿠로 전군 돌격을 명령합니다. 문제는 그곳의 총지휘관은 기렌이 아니라 랜돌프 와이겔만 그리고 차석 지휘관은 키시리아였죠. 즉 목표인 기렌은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사이드 3에서 자신의 신복인 람바라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솔라레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를 성장시켰던 카리스마 넘쳤던 군인은 인간적 성장 서사가 없는 이 작품에선 단순한 조연일 뿐이었죠. 이후 연방부대는 키시리아와 도질의 3파전에 휘말리는데 3파전 미츠도모에는 이후 제타건담 극장판의 가제목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도질은 추격 시 벌어진 문제로 인해 부대가 둘로 갈라졌는데 레빌은 첩보로 인해 솔라레이의 정보를 알고 있기에 발사 전에 공략하려다가 둘로 갈라진 도질의 부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때 아무로가 도질의 부대를 격파해버립니다. 도질은 최후의 카드인 빅잠을 타고 나서지만 여성 파일럿인 키리아마하가 모는 짐에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죠. 이 구도는 G9악스에선 세일러로 치환되어 그대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키리아는 이때 격파되고 빅잠도 같이 격파되고 말죠. TV판과 같이 오랄 뿜어내긴 하지만 TV판과 달리 아무로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론 이런 녀석이 있으니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분노하죠. 지금까지 G9악스 함께 주목받는 우주세계의 첫 작품 기동사 건담 소설판 2권까지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무로가 사람들과 엮이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뉴타입 능력에 눈을 떴다면 소설판에선 이미 성숙한 청년이 뉴타입과 교감하며 성장하지만 어째 그 성장의 결과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씩 어긋난다고나 할까요? 또한 지쿠악스 비기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지쿠악스가 차용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다음에는 소설판 3권의 내용과 포미노 메모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